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월 25일 해외 축구 8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대 일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준결승전에서 베트남을 0대3으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에 진출한 중국 U23 대표팀은 이번 대회 최대의 이변이다. 객관적인 전력의 열세를 인정하고 극단적인 수비 전술, 일명 템백을 구사하며 상대를 질식시키는 늪축구로 결승까지 올랐다. 중국의 전략은 명확하다. 90분 내내 6탄 방어로 버티다가 단 한 번의 역습이나 세트피스로 득점을 노리거나 승부차기로 끌고 가는 것이다. 중국은 소림축구라 불릴 정도의 거친 플레이로 일본의 기술적인 리듬을 끊고 심리전을 걸어 평정심을 무너뜨리는데 사활을 걸 것이다. 이어서 일본은 준결승전에서 한국을 1대0으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일본 U23 대표팀은 오이와 고 감독 체제에서 완성도 높은 조직력과 패스워크를 자랑한다. 조별리그부터 준결승까지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결승에 안착했다. 일본의 목표는 90분 안에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거친 도발에 말려들지 않고 빠른 템포의 패스로 점유율을 독점하며 좌우 측면을 흔들어 빈틈을 만들어낼 것이다. 기술, 전술, 조직력 등 모든 축구 내적 요소에서 일본이 중국을 압도한다. 중국이 결승까지 올라온 투지와 수비력은 인정받을 만하나 일본의 정교한 패스 플레이를 90분 내내 무실점으로 막아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일본은 좁은 공간에서의 세밀한 플레이에 능해 중국의 밀집 수비를 뚫어낼 해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초반부터 거칠게 나오겠지만 전후반 내내 일본이 경기를 주도하며 중국을 꺾고 아시안컵 정상에 오를 것이다. 이번 경기 일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벌리 대 토트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벌리는 스콧 파커 감독 체제에서 챔피언십 시절의 압도적인 모습을 잃고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다. 14패라는 최다 패배 수준의 기록은 수비 조직력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하며 특히 후반 막판 실점이 잦다. 19위 탈출을 위해서는 홈터프 무어에서 승점 3점을 챙겨야만 한다. 벌리의 희망은 제이든 앤선이다. 그의 결정력이 빛을 발해야만 팀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골키퍼 마르틴 두브라프카의 선방쇼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벌리는 토트넘의 수비가 불안하다는 점을 노려 점유율을 내주더라도 롱볼과 측면 역습을 통한 한 방으로 이변을 연출하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토트넘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공격 축구가 파해법을 드러내며 14위라는 믿기 힘든 순위로 추락했다. 9패를 기록할 만큼 수비 뒷공간 노출 문제가 심각하며 챔피언스리그는커녕 유로파리그 진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등의 열쇠는 히샬리송지 안드라지가 쥐고 있다.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그의 결정력이 빛을 발해야만 한다. 다만 팀이 현재 부상 병동이라는 점은 대단히 아쉽다. 토트넘은 원정이지만 물러설 곳이 없기에 라인을 극도로 올리고 닭공을 펼칠 것이며 다득점 승리를 노릴 것이다. 비록 토트넘의 분위기가 최악이지만 19위 벌리의 전력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벌리는 토트넘과 같이 빠르고 기술적인 팀에게 수비가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벌리가 홈에서 거칠게 저항하며 득점을 기록할 수는 있겠으나 화력전으로 간다면 토트넘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토트넘이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하며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이번 경기 토트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풀럼 대 브라이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풀럼은 마르코 실바 감독의 지도 아래 탄탄한 조직력과 매력적인 공격 축구로 중위권의 강자로 자리 잡았다. 9승 9패라는 성적이 말해주듯 무승부보다는 화끈하게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다. 이번 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10위권 안착은 물론 유럽 대항전 진출권 경쟁에 명함을 내밀 수 있다. 풀럼의 마에스트로는 에밀 스미스 로우다. 그의 창의적인 패스와 이선 침투는 풀럼 공격의 핵심 엔진이다. 다만 그는 부상으로 인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혹여나 결장할 시 팀에게는 적잖은 타격이다. 폭주 기관차 레프트백 앤토니 로빈슨에 지치지 않는 오버래핑은 브라이턴의 측면을 파괴할 주 무기이며 최전방 라울 히메네스의 골 결정력이 터져줘야 한다. 풀럼은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의 공격으로 브라이턴의 빌드업을 사전에 차단하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브라이턴은 파비안 휘르첼러 감독 체제에서 여전히 세밀하고 조직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다만 구무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를 주도하고도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하는 결정력 부재가 아쉽다. 풀럼을 잡고 순위를 뒤집기 위해서는 무승부 사슬을 끊고 승점 3점을 챙겨야 한다. 브라이턴의 크랙은 일본의 드리블러 카오루 미토마다. 그의 변칙적인 드리블과 돌파는 풀럼 수비진을 흔들 가장 강력한 무기다. 또한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데니 웰백의 결정력에도 기대를 건다. 브라이턴은 원정이지만 점유율을 포기하지 않고 풀럼이 압박하러 나올 때 생기는 뒷공간을 스피드로 공략하는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할 것이다. 두 팀의 전력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풀럼은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승리 아니면 패배의 확실한 결과를 내는 반면 브라이턴은 원정에서도 쉽게 지지 않는 끈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아는 두 팀이 치열한 중원 싸움을 벌일 것이며 끝내 두 팀은 승점 한 점씩을 나눠 갖는 데에 그칠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맨체스터 시티 대 울버햄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맨체스터 시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휘 아래 전무후무한 기록들에 도전하고 있으나 이번 시즌 5패를 당하며 예전만큼의 무적 포스는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하지만 홈에티하드에서는 여전히 자비 없는 공격력을 뽐낸다. 최하위 팀을 상대로 하는 이번 경기는 승점 3점은 물론 득실차를 대폭 벌려 선두 탈환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 기회다. 시티의 괴물 엘링 홀란의 득점 감각은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울버햄튼의 헐거운 수비벽은 그의 피지컬과 결정력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맨시티는 일방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소나기 골을 퍼부어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으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이번 시즌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되며 창단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2경기를 치르는 동안 1승밖에 거두지 못했을 정도로 경길기 형편없다. 기적적인 잔류를 위해서는 대열을 낚는 이변이 필요하다. 울버햄튼의 유일한 희망은 코리안 가이 황희찬이다. 그는 과거 맨시티를 상대로 득점하며 펩 감독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황희찬의 저돌적인 돌파와 마무리 능력만이 맨시티의 뒷공간을 공략할 유일한 해법이다. 또한 골키퍼 조세사의 신들린 선방쇼가 90분 내내 이어져야만 승점 한 점이라도 바라볼 수 있다. 울버햄튼은 전원 수비 태세로 나서며 6탄 방어를 펼치고 황희찬을 향한 롱패스 한 방에 모든 것을 걸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더 격차가 크다. 맨시티는 우승 경쟁 중이라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울버햄튼은 16패를 당하며 패배 의식이 짙게 깔려있다. 현 시점에서 울버햄튼의 수비 조직력으로는 맨시티의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와 혼란의 높이를 막아내기 역부족이다. 황희찬이 고립된 상황에서도 분전하며 맨시티 수비진을 괴롭히겠지만 팀 전체의 열세를 뒤집기는 힘들어 보인다. 맨시티의 승리는 기정사실로 봐야 하며 어렵지 않게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본머스 대 리버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본머스는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의 지도 아래 강력한 전방 압박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구무라는 기록이 말해주듯 쉽게 지지 않는 끈끈함을 갖췄으나 확실한 승리로 매듭짓는 뒷심이 부족해 15위에 머물러 있다. 홈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는 강팀을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는 저력을 보여준다. 본머스의 선봉장은 엘리 크루피다. 그는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미드필더 루이스 쿡의 헌신적인 압박이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 본머스는 좁은 경기장 특성을 활용해 리버풀을 강하게 몰아붙여 빌드업 실수를 유도하고 빠른 역습으로 자이언트 킬링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리버풀은 아르네 슬롯 감독 체제에서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시즌 6패를 당하며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위권 팀들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어 4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본머스 원정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챙겨야 한다. 리버풀의 미들맨은 여전히 파라오 모하메드 살라다. 그의 결정력과 찬스 메이킹은 답답한 흐름을 단번에 바꿀 수 있다. 리버풀은 본머스의 강한 압박에 고전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무리한 빌드업보다는 모하메드 살라와 코디 각포의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의 배후 공간을 빠르게 타격하는 전술로 맞설 것이다. 객관적인 스쿼드 퀄리티와 깊이에서 리버풀이 우위에 있다. 물론 바이탈리티 스타디움 원정은 결코 쉽지 않다. 본머스는 이번 시즌 무승부가 매우 많은 팀으로 강팀을 상대로도 끈질기게 따라붙는 능력이 있기에 리버풀로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해결사의 유무에서 살라, 각포, 에키테게를 보유한 리버풀이 크게 앞선다. 두 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겠으나 그럼에도 승리는 리버풀의 몫일 것이다. 이번 경기 리버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여섯 번째로 비아레알 대 레알 마드리드. 홈팀 비아레알은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감독의 지휘 아래 끈끈한 조직력과 날카로운 역습으로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홈세라미카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자주 발목을 잡았던 전력이 있어 자신감이 넘친다. 이번 경기를 잡는다면 2위 레알 마드리드를 추격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넘어 우승 경쟁까지 넘볼 수 있다. 비아레알의 키플레이어는 알베르토 모레이로다. 그는 이 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며 공격까지 적극 가담하고 있다. 비아레알은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 강한 압박으로 레알의 중원을 괴롭히고 빠른 공수 전환으로 대열을 낚으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는 알바로 아르벨로아 감독 체제에서 갈락티코 3기의 위용을 뽐내고 있다. 15승을 거두며 순항 중이지만 1위 탈환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비아레알 원정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챙겨야 한다. 레알 마드리드의 무기는 세계 최강의 공격진이다. 킬리안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스피드와 결정력은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수준이다. 비아레알이 라인을 올릴 때 이 두 선수가 보여줄 뒷공간 침투는 치명적일 것이다. 중원의 핵주드 벨링엄의 박스2박스 움직임과 클러치 능력은 팽팽한 균형을 깰 수 있으며 페데리코 발베르데의 활동량이 비아레알의 미드필더진을 압도해야 한다. 레알 마드리드는 점유율에 집착하기보다 상대의 압박을 유려하게 풀어낸 뒤 치명적인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챔피언의 DNA를 보여주려 할 것이다. 비아레알 원정은 레알 마드리드에게도 항상 지옥과 같았다. 하지만 큰 경기에서 결과를 가져오는 레알 마드리드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다. 두 팀 모두 리그 정상급 스쿼드 퀄리티를 자랑하지만 상대적으로 스쿼드 깊이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하다.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이 예상되지만 끝내 승리는 레알 마드리드의 몫일 것이다.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일곱 번째로 세비야 대 빌바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세비야는 이번 시즌 11패를 당하며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다. 수비 조직력이 무너지며 예전의 유로파리그 제왕다운 위용을 잃었지만 홈라몬 산체스 피스우안에서는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에 힘입어 전혀 다른 팀이 되곤 한다. 이번 경기를 잡는다면 빌바오를 승점 동률로 따라잡고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세비야의 키플레이어는 아코르 애덤스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신성 공격수 이삭 로메로의 득점 감각에도 기대를 건다. 세비야는 호미점을 살려 강한 전방 압박으로 빌바오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측면 크로스를 통한 득점 루트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빌바오는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감독 체제에서 특유의 로켓롤 축구를 구사하고 있으나 이번 시즌은 원정에서의 약세와 수비 기복으로 인해 10패를 허용하며 중위권에 머물러 있다. 10위는 그들의 야망에 비추어 볼 때 만족스럽지 않은 순위이기에 이번 원정에서 승리하여 6위권 추격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빌바오의 핵심은 역시 니코 윌리엄스다.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은 라리가 최고 수준으로 세비야의 불안한 수비 뒷공간을 파괴할 치명적인 무기다. 빌바오는 무리하게 점유율을 가져가기보다 세비야가 공격적으로 나올 때 니코 윌리엄스의 스피드를 활용한 전광석화 같은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패배가 많아 경기력의 기복이 심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객관적인 전력과 스쿼드의 뎁스는 빌바오가 다소 앞서 보이지만 안달루시아 원정, 특히 라몬 산체스 피스우안의 분위기는 원정팀에게 매우 가혹하다. 빌바오가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변수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발렌시아 대 에스파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발렌시아는 이번 시즌에도 구단 안팎의 잡음과 전력 누수로 인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17이라는 순위는 명성에 걸맞지 않으며 강등권과의 격차가 거의 없어 매 경기가 살얼음판이다. 팔무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수비적으로 버티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 승점을 한 점씩밖에 챙기지 못하고 있다. 발렌시아의 키플레이어는 우고 듀로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우고 듀로의 골 결정력이 반드시 터져줘야 하며 미드필더 페펠루의 경기 조율과 중거리 슈팅이 에스파뇰의 중원을 압박해야 한다. 발렌시아는 홈팬들의 우려 섞인 응원 속에서 메스타야 특유의 위압감을 살려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이는 배수의 진을 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에스파뇰은 이번 시즌 라리가의 태풍의 눈이다. 10승을 거두며 5위에 안착,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까지 펼치고 있다. 탄탄한 조직력과 효율적인 역습으로 강팀들을 연달아 잡아내며 기세가 하늘을 찌른다. 에스파뇰의 에이스는 캡틴 하비 푸아도다.
그의 득점 감각과 리더십은 팀 공격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다만 그는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해 있으며 오늘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로베르토 하엔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공격형 미드필더 에두 엑스포시토의 창의적인 패스와 돌파는 발렌시아의 헐거운 수비 공간을 파고들 것이며 골키퍼 마르코 드미트로비치의 눈부신 선방 능력은 발렌시아의 파상 공세를 막아낼 최후의 보루다. 에스파뇰은 원정이지만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다가 발렌시아가 라인을 올릴 때 발생하는 뒷공간을 푸아도와 윙어들의 스피드로 공략하는 선수비 후역습의 정석을 보여줄 것이다. 발렌시아는 홈에서만큼은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며 강등권 위기감이 선수들의 투쟁심을 자극할 것이다. 에스파뇰이 원정에서 다소 조심스러운 운영을 한다면 경기는 의외로 팽팽하게 흘러갈 수 있다. 최근 발렌시아가 코파델레이 리그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기세가 올라있는 상태이며 에스파뇰은 최근 3경기 무승으로 다소 뻐걱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접전 승부가 예상되지만 끝내 승리는 홈팀 발렌시아의 몫일 것이다. 이번 경기 발렌시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